여섯 번째,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먼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전기나 전류가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그 원인 그리고 현상, 대책을 알아봤습니다만은 동기발전기에 대해서는 그 현상 세 가지를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교차 자화작용, 두 번째가 감자작용, 정자작용. 자, 이렇게 세 가지 현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책에서는 조금 순서가 틀리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더 쉬워요. 교차 자화작용은 부하가 저항으로 작용할 때, 그리고 감자작용은 부하가 L로 작용을 할 때, 정자작용은 부하가 C로 작용을 할 때, 컨덴서라는 얘기죠. 자, 저항으로 작용을 하니까 V와 I가 동상이 되더라. 저항은 위상에 따라서 변화가 없죠. 그리고 감자작용은 L이 지상소자니까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전류가 90도 늦다, 지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자작용은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전류가 90도 빠르다. 그러니까 진상이 되겠습니다. 진상. 자, 시험은 거의 요 정도 수준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차 자화작용을 횡축 반작용, 전기자 권선에 전류가 흘러서 만들어둔 자속의 방향과 계자의 자속의 방향이 크로스되더라, 교차되더라 해서 횡축 반작용. 그리고 감자작용과 정자작용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의 방향과 자극에 의한 자속의 방향이 일치하더라 해서 직축 반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에서는 횡축 반작용, 자, 횡축 반작용 교차 자화작용이다 해서 교차 자화작용으로서 I와 E가 동상이 되고, 자, I 코사인 세타가 유효 전류다 해서 이렇게 전압, 이제 V 단자 전압일 때 I가 세타 각으로, 위상 각으로서 I 전류다라고 볼 때 I 코사인 세타, 자, 여기서 I 코사인 세타는 I 곱하기, 자, 코사인 세타에 이게 I분의,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본다면은 이게 V 이렇게 되겠죠. 방향, 크기가 아니라 방향을 본다면은, 그래서 여기서 I를 곱하면은 곱하기 I 하니까 V로 하니까 이게 오헤어 소지가 있다면 이렇게 I2-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I분의 I2-, 그럼 여기다가 I를 곱한다면 약분이 돼서 I의 2-, 즉 I의 어떻게 되겠습니다. 이 방향이, 즉 가로 방향이 유효성, 유효 전력의 방향이다 라고 봤을 때, 즉 I 코사인 세타가 유효 전류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반대로 I 사인 세타, I 사인 세타는 I분의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을 I-라고 해보겠습니다. I-. 자, 사인 세타가 I분의 I-니까 사인 I가 곱해졌으니까 I 곱해지면은 I의 성분, I의 수직 성분이죠. 그래서 I의 수직 성분은, 자, 가로 성분이 유효성이면은 세로 성분이 무효분이죠. 무효분. 그래서 우선 무효 전류가 되겠습니다. 무효 전류, 유효 전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I 코사인 세타가 유효 전류에 비해서 I 사인 세타는 무효 전류가 되고 무효 전류에서는 L과 C L 부하가 L로 작용했을 때와 부하가 C로 작용을 했을 때의 전류 성분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 자황이 정자 자화작용 자석이 첨가하니까 자화작용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으며 전류가 전압보다에서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 정자작용이 2분의 파이가 아니라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류가 2분의 파이 앞서는 경우가 정자작용이다. 그리고 감자작용은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류가 2분의 파이만큼 뒤지는 경우 이게 진상이 되겠고 여기 지상이 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자작용은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류가 뒤지는 경우 그래서 L 그래서 이게 되겠죠. L 성분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전류가 90도 늦을 때 지상일 때 정자작용은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전류가 90도 빠른 진상일 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은 전기자 반작용은 위상관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기발전기의 평열 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평열 운전은 직류발전기의 평열 운전에서 평열 운전을 하는 이유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평열 운전을 하는 이유는 용량이 성대죠. 자, 평열 즉 발전기를 두 줄로 이용을 해서 발전기를 그래서 A 발전기, B 발전기를 병렬로 즉 두 줄로 운용하는 방법은 용량을 정대하기 위해서 운용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되죠. 발전기를 두 대를 병렬로 운용을 한다고 용량이 성대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조건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유도 기전력의 크기, 위상, 파형, 주파수. 두 번째는 삼상일 경우에 그래서 같아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크기가 같아야 되고 위상이 같아야 되고 이건 같아야 한다. 삼상일 때는 상회전 방향이 같아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더라. 자, 순환 전류를 횡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위상이 다를 때는 동기화 전류 혹은 유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 파형이 같지 않을 때는 고조파,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 주파수가 다를 때는 난조가 발생한다 하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무효 순환 전류는 I는 2배의 동기 임피던스, 자, 동기 임피던스가 같을 때 그럼 이 회로에서 A 발전기와 B 발전기 사이에서 순환하는 전류가 무효 순환 전류예요. 그래서 이 임피던스 분의 델타 E 유도 기전력의 차이, 자, 암페어가 되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동기화 전류, 유효 순환 전류 I는 그래서 XX분의 E 유도 기전력 차이가 발생을 하지 않죠. 그래서 사인 2분의 델타 암페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래서 자,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의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을 아실 것 같으면은 자, 조건
유도기전력이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상회전 방향이 같아야 된다. 이게 있죠. 그리고 같지 않을 때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고 동기화 전류, 즉 유효순환 전류가 흐르고 해서 주기적으로 유도 주파수가 다를 경우에 난조가 발생을 하고 파형이 다를 때는 고주파 무효순환 전류가 발생을 한다 하는 것을 알았고, 무효순환 전류는 그래서 2배의 동기 임피던스 분의 EC가 차이예요. 델타 E, A 발전기와 B 발전기의 전 유도 기전력의 차이, 그리고 수수 전력. 자, A 발전기와 B 발전기의 위상이 다를 때 수수 기전력, 양쪽에 주고받는 전력이 되겠습니다. 전력이 발생을 해서 유효순환 전류인 그래서 XX분의 E 사인 2분의 델타가 흘러서 결과적으로는 양쪽 발전기의 위상이 같아진다 해서 수수 주고받는, 그래서 내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이쪽에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수수 기전력이라고 한다. 자, 그럼 동기화력은 D 세타분의 d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2분의 동기 임피던스 분의 2의 제곱의 코사인 델타가 동기 화력이 되겠습니다. 동기 화력. 자, 그래서 사인을 코사인으로만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제 동기 전동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 전동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것이 고정화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것이 첫째, 동기 전동기의 특징. 두 번째가 위상 특성 곡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은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면은 내가 점수를 득점을 하는 이런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동기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장점 3가지와 단점 3가지로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기억이 잘 오랫동안 기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역률 조정이 쉽다, 혹은 한문으로 표현은 용이하다. 그래서 역률을 플러스 마이너스 1로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특히 이름을 동기조상기라고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NS 정속도로 회전을 하며, 자, 속도가 NS 동기 속도로 저속일 때는 엄청난 힘이 발생을 해서 분쇄기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분쇄기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효율이 좋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식으로 기억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단점은 단점은 난조 발생이 쉽다. 난조가 잘 발생한다. 두 번째, 기동 토크가 작다. 작은데 어느 정도 작으냐? 거의 제로로서 스스로 회전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기동 키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직류 여자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자, 동기전동기가 난조가 발생하기 쉽고 기동 토크가 제로여서 스스로 회전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대책이 뭐냐? 바로 제동건선입니다. 제동건선은 난조를 방지하고 기동 토크를 제공하며 이상 전압을 억제하고 전압 불평형에 의한 고조파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네 가지죠. 제동건선의 역할 네 가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중 특히 난조를 방지하고 기동 토크를 제공해서 동기기를 스스로 회전할 수가 있으며 이 스스로 회전을 하는 제동건선에 의해서 스스로 회전을 하는 기동법을 자기기동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기기동 전동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째, 동기 전동기는 공극이 커서 설치와 보수가 용이하다. 공극이 크다라는 것은 대형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동 토크가 제로다. 특히 공부를 하시다가 제로와 1이다 하는 것은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기동시 직류여자가 필요하다. 직류여자가 필요하다.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속도 제어할 수가 없다. 동기전동기는 NS 정속도로만 회전을 합니다. 그럼 속도를 바꾸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인버터에 의한 동기 속도를 바꾸면 속도가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나 동기 전동기 입장에서 봐서는 언제나 동기 속도로만 회전한 것이 됩니다. 계좌 전류를 조절하여 역률이 100%로 운전할 수가 있다.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가 동기 전동기다. 역률은 100% 1일 때가 제일 좋을 때죠. 그리고 저속도 대용량기는 분쇄기, 압축기, 송풍기, 이와 같이 분쇄기, 압축기 등 힘을 쓰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동기전동기 특징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기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제로여서 작아서 스스로 기동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동기가 필요하다 해서 그 기동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전동기의 기동기입니다. 동기전동기의 기동기는 첫 번째 자기기동법, 두 번째가 기동전동기법, 세 번째가 초동기 전동기법.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주로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기기동법은 제동권선을 감아서 스스로 기동 토크를 발생을 시켜서 회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키워드가 제동권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기동전동기법은 스스로 회전할 수 없기 때문에 유도전동기로 돌려줍니다. 그런데 유도전동기는 동기속도로 회전할 수가 없어서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동기전동기 극수 마이너스 2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도전동기. 왜? 유도전동기는 동기속도로 회전할 수 없는데 동기기는 동기속도로 회전해야 되니까 다음 속도로 회전하는 방법은 유도전동기는 극수를 2극 낮추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동기 전동기법은 이중 베어링을 설치해서 계좌도 회전하고 전계좌도 회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기동법, 전동기 자신의 기동 토크의 발생에 의해 기동하는 방법으로 제동권선을 기동권선으로 해서, 즉 제동권선을 계좌에 설치를 해요. 제동권선을 계좌에 설치를 해서 기동하는 방법이다. 동기전동기의 자기기동법에서 기동 시에는 회전 자계에 의해 계좌권선에, 왜? 같은 계좌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계좌권선, 제동권선. 자, 그럼 자속이 같아지죠. 그래서 고압이 유도가 된다. 그래서 계좌권선에
회수가 훨씬 더 크죠. 고압이 유도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좌권선을 단락시켜야 된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기동 전동기법은 유도 전동기로 회전을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기동 전동기로서 유도 전동기를 이용해서 회전을 하는 방법으로서 극수는 유도 전동 동기 전동기보다가 이극만큼 작은, 왜? NES는 P분의 120F로서 P분의 1에 즉 극수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기 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은 동기발전기의 반대,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동기발전기는 감자작용이 지상, 정자작용이 진상이 되겠습니다. 진상, L로 작용하고 C로 작용할 때다. 그럼 교차 자화작용은 동상, 이렇게 되죠. 동기 전동기는 역시 교차 자화작용일 때는 저항성으로 작용을 하니까 동상이 되고, 자, 그럼 감자작용일 때는 반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반대가 되겠죠. 진상, 지상, 이렇게 진상은 C가 되죠. 여기서 L,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가 되더라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축 반작용 IV가 동상일 때, 그리고 감자작용은, 예, 감자작용일 때 V보다가 I가 항상 V를 기준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가 2분의 파이만큼 감자작용일 때, 그래서 감자작용일 때 진상일 때, 그리고 V보다 I가 2분의 파이만큼 지상일 때, 자, 이렇게 좀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상특성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상특성 곡선은 그래서 어떤 그래프냐, IF와 IA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더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그래서 횡축에서 가로축의 IF를 종축, 세로축의 IA의 관계를 그려보니까, 자, 이렇게 그려지더라. 그래서 P1, P2, P3라고 하고, 그리고 IA의 IF, 그래서 IA의 최소점이 코사인 세타가 1인 점이 되더라. 자, 1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때요? 시험 문제에 제가 제로나 어떤 내용인지는 불문하고 제로나 1이 되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 제로가 뭐였어요? 동기 전동기의 기동 토크가 얼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답은 제로. 동기 전동기에서 IA가 최소인 점의 역률이 얼마냐? 얼마요? 1.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모양이 이런 V자 모양을 닮았다 해서 위상특성 곡선을 V곡선이라고 하더라.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 코사인 세타가 1인 점을 기준으로 해서 IF를 감소시킬 때, 자, 첫 번째 IF를 감소시키면은 부족 여자가 되더라. 부족 여자, 이렇게 다시 감소가 됐죠. 자속이 감소하더라. 그리고 역률은 마이너스가 되더라.
마이너스가 되니까 전압도 감소하더라 해서 이렇게. 그래서 IF를 감소하게 되면은 여자가 차가지고 역률은 마이너스가 되고 전압이 떨어지더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로 작용을 할 때? L로 작용을 합니다. L이 지상소자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지상소자라는 것은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류가 90도 늦다, 이런 소자를 지상소자라고 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전압을 기준으로 해야 순서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전류를 기준하게 된다면은 지상소자는 전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압보다가 진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압을 기준으로 하는, 이렇게 해야 혼돈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두 번째 IF를 증가하게 되니까 과여자가 되더라 해서 자속이 증가한다, 과여자. 그리고 역률이 또 플러스가 되더라, 증가합니다. 전압도 증가하더라, 화살표가 위로 하겠죠. 그래서 뭐로 작용을 하느냐? C, 용량성으로 작용하더라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용량성이 진상소자입니다.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전류가 90도, 즉 2분의 파이 빠르다, 앞선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하나 더, 이 곡선은 P1으로 전력이 일정한 곡선인데, 그렇다면 P1, P2, P3의 전력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전력 관계는 이렇게 위에 있는 곡선의 전력이 더 크다. 전력이 증가할수록 곡선은 위로 이동한다. 자, 그럼 무브화시의 A가, 즉 무브화시의 곡선은 어떤 곡선이냐? 무브화시 요 지점이, 얘가 최소인 점이 제로가 될 때, 여기 제로라고 보시고, 여기 무브화시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응용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동기조상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조상기는 V곡선의 특성을 이용한 무브화 상태로 운전하는 동기전동기가 되겠습니다. 동기전동기가 돼서 무브화 상태로 어디에? 제3권선 변압기의 N3에 연결을 해서 제1변전소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과여자로 운전을 하게 되면은 과여자로 운전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진상전류가 흘러서 콘덴서로 작용을 하며 역률은 플러스, 전압 강화를 보상을 하니까 전압도 증가하게 되더라. 그리고 부족여자로 운전을 하게 되니까 지상전류가 흘러서 리액터로 역할을 하며 어떻게 해요? 역률도 감소하고 전압도 감소하게 되더라. 자,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다음 난조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조란 부하가 급변해서 부하각과 동기 속도의 변화가 점차 확대되어 동기 이탈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변화에 따라서 출력이 일정하게 출력이 발생을 해야 되는 것 당연하죠. 뭐 출력이 혹은 전압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진동하는 현상을 난조라고 합니다. 난조라고 하고, 진동하는 동안에 권선에서 열이 발생하겠습니다. 열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난조란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현상이 난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난조가 반복하게 되면 권선에 열이 과열이 돼서 권선이 타버리죠.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는 현상을 탈조라고 한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조 발생 원인은 부하가 급변하거나 전기자 회로에 저항이 크거나 원동기의 회전에 고조파 성분이 포함이 돼 있어서, 즉 회전이 일정하지 못한 회전을 보일 때 난조가 발생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지 대책이에요. 그럼 어떻게 방지를 할래? 그래서 자극면에 제동 권선을 설치한다. 그리고 대형 기기는 플라이 휠을 설치해서 관성 효과죠. 관성. 그래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원동기의 회전의 불균일이나 부하의 급변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관성이 원심력이 흡수를 해서 일정한 회전수를 유지하죠. 일정한 회전을 유지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정도 향상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도 향상 대책은 가장 첫 번째, K를 크게 한다. 즉 단락비를 크게 한다. 두 번째, 정상 과도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작게 한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어떻게 해요? EN분의 IN 곱하기 임피던스 S 곱하기 100이죠. 자, 여기서 EN이나 IN이 또요, 고정치입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는 것은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고, 동기 임피던스가 작으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아지죠.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자, 동기 임피던스의 반대가 되는 것이 영상 임피던스와 역상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자, 말을 들어봐도 이름에서 동기 임피던스의 영상이란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거울을 보는 화면이 좌우가 바뀌죠. 바뀐다. 역상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는 영상 임피던스나 역상 임피던스가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가장 오래 기억을 하세요. 영상 임피던스와 역상 임피던스를 크게 한다. 그리고 회전자의 플라이 휠, 즉 관성, 축에 쇠공을 달아서 축과 쇠공이 같이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 쇠공에 의한 원심력이 생기죠. 그리고 원심력이 원동기의 회전의 불균일이나 부하의 변동을 흡수해서 일정한 회전수를 유지하게 한다 하는 것이 플라이휠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동기기에 대한 이론 부분은 마치고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동기기 적중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